스페이스X는 2002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비상장으로 남아있던 회사였습니다. 머스크는 오랫동안 월스트리트의 단기 실적 압박을 피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2026년 그 스페이스X가 조달 금액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3조 원으로 나스닥에 진출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IPO였습니다. 무엇이 머스크를 바꿨을까요? 상장 문서와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스페이스X가 어떻게 AI 인프라 회사로 바뀌고 있는지, 상장 후 스페이스X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스페이스X는 머스크의 AI 회사 xAI를 품었습니다. 인수가치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5조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xAI는 AI 모델 그록을 운영하고 구 트위터인 X도 xAI 구조 안에 들어오면서 스페이스X는 AI 모델과 소셜 플랫폼까지 함께 품게 됐죠. 문제는 AI 사업이 엄청난 돈을 먹는다는 겁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xAI는 컴퓨팅 인프라 비용으로 매달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80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GPU, 전력,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년간 비상장으로 버텨온 스페이스X가 상장을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SEC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이 회사의 실체가 숫자로 드러나는데요. 2025년 매출은 186억 7천만 달러, 약 28조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순손실이 49억 4천만 달러, 7조 5천억 원입니다.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2025년 AI 세그먼트 설비 투자만 127억 3천만 달러, 약 19조 원으로 전체 투자의 60%가 넘습니다. 자, 네, 위성 부분을 한번 보면요. 스타링크는 가입자가 1,030만 명, 약 164개국에 서비스 중이고, 연결 부문 영업이익이 44억 2천만 달러, 약 6조 7천억 원으로 회사의 유일한 현금 엔진입니다. 반면 AI 세그먼트는 같은 해 영업 손실이 63억 6천만 달러, 약 9조 7천억 원이 손실입니다. 스타링크가 번 돈을 AI가 통째로 삼키고 있는 구조죠. 누적 결손은 413억 1천만 달러, 약 62조 원에 달하고 2027년 9월 만기인 브릿지 론도 200억 달러, 약 30조 원 남아 있습니다. 이번 IPO로 조달한 750억 달러가 왜 필요했는지 숫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미 SEC에 제출한 문서에는 이런 숫자도 나오는데요. 회사가 노리는 전체의 시장 규모를 28조 5천억 달러, 약 4경 3,300조 원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26조 5천억 달러, 약 93%가 AI입니다. 로켓과 위성회사가 아니라 스스로를 AI 회사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클로드 회사인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데이터 센터를 빌리는데 매달 12억 5천만 달러, 약 1조 9천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2029년 5월까지 계약이니까 기간 전체로 따지면 약 400억 달러, 60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구글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을 스페이스X와 맺었습니다. AI 분야에서 엔트로픽과 구글은 스페이스X의 경쟁자이기도 하죠. AWS가 넷플릭스의 서버를 빌려주는 것처럼 스페이스X는 AI 기업들에게 인프라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 배경은 콜로서스라고 하는 xAI의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이 시설은 콜로서스 1과 콜로서스 2를 합쳐서 총 1기가와트 규모의 AI 학습 클러스터입니다. 1기가와트는 서울 강남구 전체가 쓰는 전력량에 맞먹습니다. 그런데 AI 운영은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머스크 측은 첫 콜로서스 시설이 122일 만에 지어졌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원래 목적은 그록 같은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로서스 1을 다른 데이터 센터들과 클러스터로 묶으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시설 간 거리가 16km 이상 떨어져 있고 이 때문에 지연 시간 문제가 발생했어요. 게다가 콜로세스 1에는 엔비디아의 호퍼, 블랙웰 등 여러 세대의 칩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AI 학습에서는 모든 장비가 빠르게 동기화되어야 되는데 느린 장비가 있으면 전체 속도가 거기에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페이스X는 콜로세스 1 전체 용량을 경쟁 기업인 엔트로픽에 아예 임대하기로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해석은 엇갈립니다.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자산을 수익화해서 AI 인프라 임대 사업자로 전환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고요. 반대로 IPO를 앞두고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내세웠지만 정작 자체 데이터 센터 통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부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평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머스크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집단 소송도 잇따르고 있어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시시피 주에 있는 XAI 관련 데이터 센터의 소음과 진동 문제로 주민 1만 명이 결집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미국 최대 민권단체인 NAACP가 청정대기법 위반을 이유로 콜로소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별도 소송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I 인프라는 실제 현장에서는 전력, 소음, 대기 오염, 물 사용 문제로 이미 미국에서는 지역사회와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런데 AI 모델을 자동차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와 전력은 도로, 주유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도로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지금 AI 기업들이 이 지상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상당한 병목을 겪고 있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이 막히고 부지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꺼낸 카드가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스타쉽으로 저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올리겠다는 구상이 4, 5년 안의 시간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스페이스X는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600억 달러, 약 82조 원이 넘는 가격으로 인수할 권리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이 테라팹일 겁니다. 지금 AI 경쟁에서 가장 큰 병목은 칩이거든요. 엔비디아 GPU를 사려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줄을 서고 있고 공급이 부족해서 AI 개발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상황이라는 건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머스크는 이것을 남의 칩에 의존해서 풀 생각이 없습니다. 직접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작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테라팹이 바로 그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목표는 연간 1테라와트의 컴퓨팅 파워를 지원할 수 있는 최첨단 2나노미터 칩 생산이라고 합니다. 투자 규모가 최소 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3조 6천억 원 정도고 텍사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블룸버그에 실렸더라고요. 지난 6월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자사의 비공개 기술 컨퍼런스에 일론 머스크를 화상으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ASML은 TSMC와 삼성전자의 최첨단 장비를 공급하는 AI 반도체 공급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죠. 지금까지 반도체 제조는 TSMC, 삼성, 인텔의 영역이었는데 머스크가 그 판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한 겁니다. 로켓과 위성,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반도체 제조까지 일론 머스크는 AI 인프라 전체를 수직 계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페이스X에는 다른 AI 기업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인프라 자산이 있는데요. 로켓과 위성망과 AI 컴퓨팅 인프라를 동시에 가진 회사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바로 그 가능성에 베팅한 거죠. 상장 첫날 주가가 19% 올라서 160.95달러로 마감해서 미국 시총 6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스페이스X에 매긴 가치는 약 2조 2천억 달러. 3,036조 원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는 이 IPO와 함께 불편한 질문도 던집니다. 머스크가 지금 몇 개의 회사를 동시에 이끌고 있느냐는 거죠. 스페이스X, 테슬라, XAI 모두 머스크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 활동까지 겹치면서 머스크 개인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테슬라 역시 주가 변동성과 브랜드 리스크를 같이 겪고 있죠. 스페이스X가 미국 SEC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머스크 의존도를 주요 리스크로 제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 투자자 주식은 한 주에 의결권 1개, 머스크가 보유한 주식은 B급 주식인데 한 주에 의결권 10개입니다. 상장 후에도 머스크가 최대 80%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머스크가 흔들릴 때 여러 회사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스페이스X의 최대 강점이 머스크라면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도 머스크 자신인 셈이죠. 이번 IPO에서 빠르게 이익을 본 곳 중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빈탈랄 왕자의 투자회사 킹덤 홀딩스는 스페이스X 주식 4,24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상장 첫날 종가 기준으로 이 지분 가치가 68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흐름에서 한국 기업이 봐야 할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AI 인프라 전쟁 공급망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반도체, 전력기기, 냉각 솔루션, 배터리, 통신장비, 우주항공 부품까지 소프트웨어 이슈가 아니고요. 전력과 환경, 또 지역사회, 그리고 소재의 문제입니다.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에서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스페이스X의 2조 2천억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일까요? 아니면 AI 인프라 시대의 시작일까요? AI 인프라 시대의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임팩트호는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